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혜림입니다. 여의도의 최전방에 있는 막강의 전문가들과 시황과 트렌드, 종목까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요. 오늘의 두 전문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궁금한 시황이나 아니면 업종, 종목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좀 큰 틀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심으로 질문을 주시면 빠르게 대답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세 상승을 아직 논하기엔 이르고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따라 하락하면 바로 물량이 들어와 방어되는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종목으로 수익 내야 되는 시장 잘 챙기고 계신가요? 여의도 클래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특히 오늘 베스트 관전평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썰전 여의도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뜨거운 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시장 이야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MTNW 곽영훈 전문가와 단야 선생 전문가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면서 좀 방어적인 역할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화요일에 어떻게 마감 상황 좀 보시고 한마디로 전략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최근의 시장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수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얘기해 주셨죠. 네,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곧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요. 그에 앞서서 좀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한 어떤 형태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9조 1,000억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조 5천억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많이 좀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한마디로 좀 드리고 이제 조금 위로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투자 대가들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한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워렌 버핏 아시죠? 예, 워렌 버핏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GDP 비율로 나누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60%, 그 비율이 60%에서 한 80%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저평가 국면이다. 지난번에 그 1,460포인트 밑으로 주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요때는 과매도 국면이에요. 과매도 국면. 절대적으로 사야 되는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점은 비율이 79.2% 정도가 돼요. 예,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죠. 그럼 고평가는 언제냐? 그럼 100은 언제냐? 2,310포인트 정도 돼요. 예. 그럼 과일은 어디냐? 2,430포인트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고 현재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좀 끈기 있게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그 신용 물량으로 위험하다라는 상황을 포착을 해줬거든요. 네네. 9조 1,000억 원에서 결국 이번 주에는 9조 5천억까지 위험한 단계인데 네. 너무 겁먹지 말자. 네네.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부분들
지금 워렌 버핏 한국 저평가 국면으로 본다? 그럼 예스? 곽영훈 전문가 예스다. 예, 읽어주신 예스고요. 거네요. 조금 허용이 된다면 네, 제가 이제 간략하게요. 그림을 예. 좀 보고 좀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화면을 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동일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딱 하면은 지난 1월 1일부터 예. 현재까지 이 개인 수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지탱이 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외국인 수급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외국인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주목하셔야 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저러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요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 수급이 여전히 시장을 땡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수급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도 계속해서 그러저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신용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개인들이 아주 자금이 많긴 합니다만은 신용 물량이 대단히 많이 증폭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강한 부정적인 임팩트가 주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좀 자금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단히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신용 좀 줄이자, 제발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그 상관 관계가 늘 높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더 높은 상관 관계가 이어지네요. 자, 그럼 단야 선생 전문가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파악해 주셨을까요? 여전히 수익률 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고요. 그래요? 네, 지금 개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힘들 수 있는데. 힘들게 느꼈다라는 거는 네. 투자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데 가시덤불 속에서 자겠다고 들어놓기 때문에 힘에 겨웠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수익률 장세, 종목 장세에 맞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과거부터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은요. 저는 이동평균선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네. 단 하나 900일짜리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러면 준비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이거는 지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이 900일 이평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결국에 코로나19에서 지수는 급락했지만 이미 지난 1월 19일부터 9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렸던 국면이 거기고, 네. 지난 98년 6월 달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28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900일 이평선과의 괴리율은 150%, 즉 굉장히 크게 벌어졌던 상황이고요. 최근과 많은 전문가들이 끌어다 붙이는 악재가 2008년도의 어떤 금융위기를 같이 많이 붙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하고 900일 이평선의 괴리율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40% 수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900일 이평과 현재 주가 수준의 괴리율을 여기서 이제 본다면 여기서도 역시 40% 가까이 괴리율을 보였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최근 시장에서 또다시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 물론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예. 해소되지 않은 악재는 이미 경험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충격은 작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악재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도 이제 1700 갈 수 있다. 물론 갈 수 있죠. 하지만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니케이나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낙폭 급락 상황에서 20일 이평을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추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1900을 깨고 내려가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20일 이평이 현재 위치한 수준, 즉 1899포인트가 깨져야지 결국에 1800선, 1700선을 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옵션 만기일이 이제 목요일에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정받고 싶은 위치, 누구나가 부담스럽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권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에서의 예. 미중 2차 무역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장중 20포인트 이상 빠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외국인이 팔아 상관없습니다.
기관이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시장의 어느 한 주체가 충분히 매수해서 그들의 매도를 소화시킨다면 시장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봐야 할 건 1,800 간다, 1,700을 간다 논할 때는 예. 지금 추세를 전환시켰던 21일평, 즉 1,899를 깼을 때 그다음에 1,800을 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 전고점을 돌파한 모멘텀은 없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실적 호전이 발표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쫄지 마시고 순환장으로 종목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오늘 조금 힘들게 느끼셨는데 개인이 수익 내기 좋은 시장 그렇게 많이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는요. 일단 쫄지 말고 좀 겁먹지 말고 좀 지수 차트 보면서 오늘 두 분께서 벌써 차트를 오픈하셨어요. 이게 꺼내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지금 코너에서 더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건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여의도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클래스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너튜브로도 많은 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현근님께서 선생님 왜 개인들만 힘들죠? 지수 떨어지면 투자 주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라는 의견 감사드리고요. 013-3366-8200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주십시오. 오늘 곽영훈 전문가와 다냐 선생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주시면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토스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내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으로 뽑히신 분에게는 선물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응원의 메시지도 이 두 분께 힘을 좀 팍팍 드렸으면 좋겠네요. 먼저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부터 들어가 볼까요? 곽영훈 전문가가 오늘 하루 종일 고심해서 가지고 온 집약적인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증시 또 공포나 이게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한국, 독일, 중국 잠잠해는가 싶더니 지금 좀 다 확산되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사실 뭐 제가 스터디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좋은 종목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장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과연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를 엄청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네네. 오늘 또 아스피린도 하나 먹긴 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되게 좀 힘들고 뭐 좀 그랬을 거라고 저는 또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뭐 이태원 사태라든가 또 우한 중국 우한 쪽의 코로나19 재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폭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들 좀 힘들어 좀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예전에 대응을 좀 잘 했으니까 이제 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지 마시고요. 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우리가 빌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인가. 과연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그 재확산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이 있지만 그렇게 또 네. 우려가 좀 크게 확산됐다. 네네. 뭐 지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있고요. 근데 조정이 있긴 한데 저는 약간 가격 조정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간에 대한 부분과 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움직인다 하더라도 조정은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우리 세컨드 웨이브라는 단어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결이라는 의미인데 요건 바로 코로나 19 2차 대확산 우려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습니다. 1918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처음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발생을 했는지 이 스페인 쪽에서 1918년도에 발생했는지는 사실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차, 2차 이
특히 2차 확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2,500만에서 최소 5천만까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페인 독감이 2차가 네. 굉장히 좀 증폭이 돼 있던 그런 사례를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때보단 의료기술이 발달됐겠죠. 그렇죠. 그때 시대 상황은 아무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네, 거죠. 네. 예. 근데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가을에 바이러스 재유행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대선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악재입니다. 악재.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뭐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백신 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팬데믹이라는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렇게 된다면 게임은 어느 정도 그 뭐 체인저가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런 우려에 의해서 예.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힘들고 예. 막 그러지만은 견딜만 하다. 기간 조정 보자. 견딜만 하다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 저평가라고 했으니까 저도 저평가 생각했고 한국 증시는 단기에는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표라든가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떤 재발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미중 간의 그 어떤 그 분쟁 이런 부분을 크게 못 일으켜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일으켜가지고 경제가 다 망가지면은 대선 실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퇴양난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중국을 살짝 긁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가능성이 예.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죠. 곽영훈 전문가, 네네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네네. 유난히 좀 견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좀 반전 하락했습니다만 네네. 나스닥도 올해 들어서 최장 기간의 네. 그 긴 기간의 랠리잖아요. 네네네. 뭐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나은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다라는 느낌 들 정도로 우리 이제 스마트한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시장을 바치고 있고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쭉 들어와주고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레버리지를 좋아하세요. 다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인버스로 또 자금이 조금 간다는 또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버스 가서 수익 남기시면 제 말 틀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적절한 조정 뒤에 주가가 올라가서 또 손해 보시면 또 힘들어지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코스닥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예.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야 선생 전문가께서 지금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도 어떤 공통된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하고는 저는 반대로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이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로 돌아갔는데 숙제를 안 해와서 숙제 안 해온 친구들 선생님이 그 회초리를 때리거든요. 처음 맞은 애는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그 다음 맞는 애들을 즐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최근의 시장의 급락 같은 이런 패닉이라든가 투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발하기는 좀 힘들다. 그 근거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부분이 시장의 어떤 하락 압력을 크게 주기보다는 쉬어갈 자리에서, 즉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서 울게끔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그러한 악재로 작용하기가 힘들다. 그 근거로 받은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포지수를 계속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공포지수의 큰 캔들 부분이 이제 평균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감, 시장의 공포감은 해소됐다. 즉 공포심이 해소됐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안정화를 찾아간다라는 것이고 안정화를 찾아갔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수혜 업종군들에 대해서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태원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에 기술적인 조정에 빌미를 줄 수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판을 뒤집을 만한 상황은 없다. 그런데 경기 침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곽영훈 전문가 돌발 질문인데요. 네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백신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혹시 이 부분이 좀 답이 없지 않나요? 우려 너무 과한가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와 경기 지표 이런 부분과 함께 좀 이렇게 엮어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와서 잘 이렇게 대응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경기 회복이 될까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2차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제 지표 우려라든가 고용 불안이라든가 유가 불안이라든가 불안 모든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로나 2차 재확산이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잘 해소가 돼서 꺼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숙제는 경기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 개인들한테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네. 어떤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좋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안 나와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시장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각국마다 그런 부분을 애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연 선생 전문가께 같은 질문 이거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단연 선생 전문가께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바바정님, 오늘 그럼 증권사별 세력 단가 상세한 특강도 기회 되면 부탁드려요라는 의견. 그러면 하락 시에 매수 관점 되는 것인가요? 라는 의견들, 질문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져서 굉장히 저평가된 국면이 왔어요. 즉 음봉이 떨어졌을 땐 쳐다보질 않아요. 분명한 건 이제 최적의 매수 가격이 옴에도 불구하고 음봉일 땐 쳐다보지 않다가 이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빨간불로 전환돼서 캔들이 양봉으로 커졌을 때는 못 사서 안달이거든요. 결국에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어디냐면 주가가 마이너스고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구간에서는 내가 정확한 가격대를 설정해 놨으면 싼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양봉으로 가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지 못하니까 더 비싸게 추격 매수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가가 내 매수 단가보다 빠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살 주식은 마이너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14일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가 보이는데 그걸 앞두고 한마디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곽영훈 전문가 오늘 트렌드 하기 전에 네네. 오늘 설자 한마디로 표현해 주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좀 수위 조절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저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도 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 계속 그 종목 장세가 이어지니까 싸고 또 실적 좋고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다면은 불안치 마시고 보유하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매수해주는 센스 이런 부분을 좀 발휘해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야 네. 선생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방귀가 잦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그 어떤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미중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그 쉴 빌미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수는 출렁거릴 수 있지만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시점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예. 누적 포지션은 순매수, 주가는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만기를 통해서 주가가 출렁거린다면 크게 우리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쪽으로 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는 극대화하는 쪽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20년 동안의 5월 동안의 어떤 장세를 가지고 비교해 드렸어요. 5월 동안 지수가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지난 20년 동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5월에 밑꼬리를 길게 만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대외적인 악재 요인으로 지수가 큰 폭에 출렁거린다면 우리는 밑꼬리 즉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캔들의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었던 그러한 학습 패턴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를 통해서 좀 흔들린다면 이게 매수 관점으로 자, 두 분께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런 판도가 뒤집힐 만한 뭐 이게 그게 크게 상황이 바뀔 만한 것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매매에 좀 실수는 없잖아요. 좀 가담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럼 트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 또 어떠한 트렌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토론을 펼쳐보면 좋을까요? 라운드 1에서 전문가들의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와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파우파 홍남파님께서 5월에 주식 매도하고 여행 떠났던 월가 트레이더들이 갈 데가 없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들? 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얘기도 있던데 5월에는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그래서 라운드 2로 준비했습니다. 자, 응원의 한마디, 문자 메시지, 너튜브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곽영훈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5죠. 자, 5G에 대한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종목에 대한 그 상담이요. 통신주, V자 반등 하나. 오늘 이 종목 업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제가 준비한 건 통신주인데요. 5G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대비해서 종목들이 좋았죠? 좋았죠. 예, 좋았고 뭐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5G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KMW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그것도 조금 덜 올랐습니다만 에이스테크라든가 또 프론트홀 관련된 HFR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그 실적이 RFHIC 쪽이 좀 안 좋게 나오고 KMW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하지만 물론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좀 비중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2분기 때부터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때쯤에 또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한데 만약에 쭉 끌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심려치 마시고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해주는 전략을 수반하신다면은 5G는 종목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통신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5G 하면서 뭐 통신주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지난달에 코스피가 11% 올랐을 때 이 통신주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2배가량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5G 가입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LG U+ 가격이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계속해서 뭐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짧게 이 시장에는 이제 짧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 그것 좀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나는 좀 중장기로 좀 가격이 싸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사서 모아서 가져가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신주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사밖에 없잖아요. 예. 예. KT 빼고 SK텔레콤, LG, U+, 이렇게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실적은 거죠. 전년과 감소에 감소를 피할 네.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K텔레콤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요. 좀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펴놨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자, 쉽게 보시죠. SK텔레콤이 여기 PBR이라고 해서 그 주당 순 자산 비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본질 가치가 10,000원 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6,7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죠. 요거 기억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값이 지금보다 올라가 버리면은 배당 성향이 똑같을 때 배당금 적잖아요, 그죠? 배당금 적습니다. 근데 가격이 싼 상태에서는 배당금 많이 받으니까 메리트 있네. 배당금 많이 준다고 주식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죠. 배당금 찔끔 받고 주식 빠져버리면은 이것도 난감하잖아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쭉 내려와서 예. 우리 SK텔레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유보율, 현금 유보율이 55,000%가 넘습니다.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한단 말이죠. 돈도 많고 배당도 잘해주고. 자, 근데 제가 아까 그러면 배당 질금 받고 주가에 대한 성장성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났는데 매출과 영업이 괜찮아요. 물론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6.3% 정도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지만은 대단히 좋은 숫자가 나와주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한 게 여기 1630, 1625, 3020 증가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가도 네. V자로 올라왔죠. 모아갈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통신주 3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 통신주 외국인 한도 비율이 50% 거의 다 채워져 있지 않나요? 외국인 한도 다 안 찬 통신주 어떤 게 있나요? 라는 또 실시간 질문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한도가 상당히 많이 차 있긴 한데 시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관 수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게 되면 적정 수익까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5G에 대한 장비, 기지국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게 공급이 되면은 5G 종목들은 조금 이제 매출이 조금 이렇게 그러저러하게 되겠죠. 주춤하겠죠. 다 이제 인프라 갖춰졌어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돈 벌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예, 통신사가 돈 버는 거죠. 예, 그죠? 네네. 예. 자, 단야선생 전문가께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큰 틀은 견해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 미세적으로 본다면 아까 저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한도 소진율 KT가 35,000원에서 2만 원 밑으로 빠졌던 건 왠지 아세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도 소진 49%를 다 채웠다가 더 사지 못하니까 외국인들이 손절 로스컷 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거고요. 예, KT 왜 네. 빼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마침 질문 들어왔는데.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PBR까지 말씀드렸거든요. SK텔레콤은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0.67이고요. LGU+는 주당 순자산 비율이 0.7입니다. 그러면 KT는 아까 우리 곽 전문가께서 제외시키고서 제가 갑자기 좀 서운했는데 KT는 PBR이 0.47이에요. 그럼 통신 3사에서 누가 제일 싸겠습니까? 저평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KT는 외국인 한도 소진이 찼다가 손절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 관가한 게 있습니다. KT는 자산주입니다. 자산주. 전국 주요 도심 곳곳에 전화국 있는 유효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차라리 저는 우리 구현모 대표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KT 자산 재평가해라. 자산 재평가하면 지금 주당 순자산은 더 올라가니까. 이런 맥락으로 드리고 싶고요. 통신주는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대신에 V자는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통신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묵히면 묵힐수록 좋은 된장 주식 같은 나이키 형태, 나이스가 아닙니다. 나이키 형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통신주 V자 반등은 기다리다 지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수익률 KT나 SK텔레콤이나 다 3%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낙폭 과대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 대비 지금 저평가 네. 공약 맞습니다. 나이키 형태의 된장조에 한마디를 주셨는데 그 단계적으로는 시세를 좀 기대하기 어렵나요? 가격은 전문가 돌발 질문 간단히요.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2분기는 조금 실적이 조금 그 좀 좋지 않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이제 실적을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물으셨기 때문에 통신사 중에서 네. 저는 이제 LG U 플러스 예. U 플러스의 실적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화면을 또 조금 이렇게 또 동일한 개념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BR이 0.8배가 되고 배당 수익률도 한 3%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그 여기 좀 보시면은 요번에 LG U 플러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1분기 이동통신 가입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고 또 좋게 되고 있고 턴은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5G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LG U 플러스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요번에 영업이익이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매출액이 15.2%,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15%나 증가됐어요. SK텔레콤 뭐 조금 감소됐잖아요. 근데 LG U 플러스는 15% 이상 증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마케팅 비용 감소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건 통신 3사 중에서 뭐 KT도 대단히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맞고요. 그 중에서 저는 LG U 플러스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예. 모아서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기 PER이 있고 PBR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체 이 큰 밴드 흐름에서 과매도 국면에서 살짝 올랐었죠. 그죠? 예, 이제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겠지만은 예. 꾸준히 적극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반드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네.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정유경님 천천히 올라가서 제칠 것도 같아요라는 의견 있었지만 너도나도 5주 통신주 어떻게 기대할 만하나라는 두 분의 전문가의 트렌드 클래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불꽃 튀는 썰전, 이제 라운드 3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최전방 증권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여의도에서 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을까요? 먼저 AS부터 해드릴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주세요. 강경훈 전문가, 저희 아이센스 네네네. 그 의료 진단에서 네.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뭐 비대면 원격 진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아이센스를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게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차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유보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기자본 대비해서 자본 총계와 자기자본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데요. 2천억 대비해서 2,800%나 돈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상당히 안심하고 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아까도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PER 밴드로 보시면은 밴드 하단에 놓여 있는 거고, PBR 밴드도 밴드 하단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중국 시장의 성과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외형 성장과 수익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이센스 뭐 한 5% 올랐다고 좋아하고 5% 예, 떨어졌다고 예. 뭐 힘들어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요? 꾸준히 예. 모아갈 수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목을 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요 관련 아이센스 알겠습니다. 또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좀 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대면하는 거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이 비대면이 핫 키워드인데 그 안에서 아이센스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단 쭉 가져가 보겠다. 단야선생 전문가께서는 하이비전 시스템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 어떤가요? 오늘 뭐 시장 요인으로 해서 탄력은 크지 않았지만 하이비전 시스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섹터, 그러니까 자, 레벨 3 판매 허가되면 결국에는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적 확인시켜드렸습니다. 2020년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5배 정도 증가되는 그런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죠. 그럼 이제 잠깐 주가 수준 본다면 하이비전은 저는 큰 목표 드리지 않았어요. 보통 짧게 11,000원 보여드렸는데 과거부터 패턴을 보면 하이비전은 900일 밑에 있으면 900일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900일을 돌파하면 큰 시세 줬거든요. 제가 현재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11,000원을 목표가 드렸습니다. 지금 네. 현재 900일 밑에 있어요. 900일이 11,400원에 있습니다. 예. 통상 과거 습관으로 보더라도 900일 밑에서는 900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실적 개선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1,000원까지는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지금도 오늘도 일단 그 매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 지금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자 9,000원 밑으로 8,600원부터 9,000원까지는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8,920원 수준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9,000원 밑에서는 살살 모아보세요. 8,800원부터 9,000원까지 내가 1,000주를 사겠다면 최대 300주 정도 그다음에 9,800원에서 9,700원대라면 또 300주 9,600원대에서는 나머지 400주를 매수해서 11,000원대까지 마음 편하게 가시면 되겠고요. 이걸 좀 넉넉해 보면 여름 휴가는 여기서 충분히 뽑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모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나 뭐 차트 종목 보실 때 900일 늘 유심 있게 보잖아요. 네. 900일 단야선생 전문가. 좀 멋지게 좀 브랜드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이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900일을 왜 보냐면 예, 예. 이건 어떤 추세의 반전이라든가 이걸 보는 거지 지지 저항만 보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업종 대표주들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지금 현대차 예를 들어도 900일짜리 보면은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거 보면 900일이 굉장히 지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지받을 땐 반등 크게 넣고 지금 최근 들어서 4년 가까이 빠지는 건 900일 저항이거든요. 업종 대표주들 지수 예. 900일 지지 저항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와우 900일 900선 쓰는 전문가는 단야쌤 분이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상 종목 볼게요. 새로운 종목 오늘 두 전문가는 어떠한 종목을 셀렉해 왔을까요? 곽영훈 전문가 기대됩니다. 네, 원익 IPS입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주목하셔야 된다고.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원익 IPS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뭐 모바일 수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 PC 수요가 이렇게 커버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전방 산업 쪽에서 공급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 공급을 좀 줄이면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은 상당히 시장가로 좀 빠졌습니다만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 예. 장비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그 전에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익 그 IPS가 실적이 대단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잘 나오고 이제 그 이유가 뭐 지금 삼성전자향 뭐 3D 랜드 장비 공급하고 일부 디스플레이 장비 조기 납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또 보통 통상적으로 또 1분기가 비수기예요. 이 비수기인데 요번 비수기를 원익 IPS가 잘 넘겼어요.
잘 넘겼기 때문에 2분기 때 좋아진다는 거죠. 그 더불어서 하반기 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익 IP에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차트로 드릴까요? 볼까요? 차트? 예. 제가 지금 이 빨간선을 쭉 그어놨는데 여기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은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33,150원인데요. 33,150원인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더 갈 수 있는데 37,000원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7,000원 정도, 요 정도 짧게 보시도 충분히 이 가격대 예. 정도는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금 밑에 줄 딱 그어놨죠, 그죠? 29,000원 밑으로 거래량이 쭉 올라오면서 주가가 빠지면은 전망이 좀 틀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중 조정을 좀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29,000원 밑으로 깨지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절을 하시고요. 예. 이 21선 29,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놀고 있으면은 주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하면은 분할해서 시장 조금 분위기 조금 그러저러 안 좋으니까 조금 분할해서 모아가시면 단가만 딱 맞춰놓으면은 그 다음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곽 전문가가 계속 주시하고 있죠. 오늘 종목은 원익 IPS였습니다. 그 근거도 같이 파악해줬고요. 단야 선생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우리 곽정문님과의 그 견해는 비슷합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군들은 지수의 어떤 하락 변동과는 필요 없다. 매수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바로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자 플렉서블 OLED의 핵심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2021년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는 기업인데요. 한번 예상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2020년도는 매출액이 6,560억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대략적으로 3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대략적으로 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2021년도 역시 2020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것은 결국에 성장,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각 주체들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했다가 최근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관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따른 기관 매수, 주가 상승 탄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자, AP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장비 대비 주가 상승폭이 적었어요. 네. 주로 전 설명 후 종목 이름인데. 네, 지금 여기서 해주시죠. 보더라도 이제 바닥권은 잘 잡아주고요. 외국인 연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AP 시스템은 오늘 장중에 26,400원까지 빠졌다가 26,950원은 끝났기 때문에 자 26,600원 전후라면 한 번쯤 매수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손절은 크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손절한다면 24,700원을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를 본다면 직전 고점 아주 보수적으로 드릴게요. 31,000원입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그동안 못 갔던 것 이거 본다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을 아세요. 긴장하게 하죠. 자, 뿌리는 같네요. 오늘 원익 IPS와 AP 시스템. 곽영훈 전문가께서 오늘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원익 IPS가 1분기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좋은 기업들이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종목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수익 좀 거둬갈 수 있는 소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여의도 클래스 검색하십시오.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 아닙니다. 이태원 요새 멀어져야 돼요. 예, 공개 방송 진행하는 곽영훈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은 오늘 선생님들 말씀 지금까지 누구보다 감명 깊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237님,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3804님도 오늘 하루 불안한 시장 때문에 우울했는데 두 분 전문가들 여러 말씀 덕분에 안심하고 위로받았네요. 네, 이 말씀에 저희도 같이 위로받고 힘을 내서 내일 여의도 클래스 또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시간
괜찮으셨나요?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